알면 아니온 대표 원장 김민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틱장애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는 틱장애 분들은 가벼운 틱장애 환자분들로 물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다른 신경 증상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ADHD와 틱장애가 같이 온다거나 불안장애 강박증과 같이 오거나 뇌전증과 틱장애가 같이 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케이스도 불안장애, 강박증과 틱장애가 같이 있는 아이를 선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다른 신경 증상과 틱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아이들이 양방에서 치료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런 아이들도 제법 잘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뚜렛 증후군에 해당하는 아이이고요. 뚜렛 증후군은 운동틱과 음성틱이 모두 나타나고 두 증상이 모두 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을 때 뚜렛 증후군으로 진단을 합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뚜렛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틱장애나 뚜렛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 단지 틱만 있는 경우보다는 이 아이처럼 불안장애나 강박증과 동시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ADHD와 동시에 나타나는 등 다른 신경 증상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이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유치원 때부터 증상이 생겼는데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신경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초등 입학 이후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등 입학 이후에 스트레스도 더 많아지고 자기가 참아야 될 것도 많아지고 학생 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자극도 더 많아져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틱으로는 고개를 젖히고 어깨를 돌리고 입도 벌리고 이렇게 손 냄새를 맡는 그런 행동도 하고요.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점프를 하는 그런 틱을 보이기도 했고, 소리를 내는 음성 틱으로는 이런 가벼운 소리나 끽끽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자기가 특정 단어를 말끝에 반복을 하기도 하고, 대화할 때 남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따라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틱 증상은 다른 틱을 가진 아이와 마찬가지로 긴장이 될 때, 불안할 때, 집중할 때, 이럴 때 더 심해졌고요. 다른 한의원에서 이미 6개월 동안 한약 치료를 했는데 거의 차도 없이 치료가 종료가 됐습니다. 한약 치료는 포기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을 시켰는데 리스펜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호전 없이 유지가 되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틱장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증상이 많았는데 타고나기를 좀 예민한 아이들이 있죠.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긴장을 잘하고 미리미리 걱정하고 이런 성향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이런 불안, 긴장은 당연히 조금씩 더 심해졌고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기 6개월 전부터는 강박적인 사고, 강박적인 행동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강박적 사고, 강박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불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내 손이 오염될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런 오염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손을 씻게 되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강박과 불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안에서부터 출발해서 강박적인 행동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는 위생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손을 자꾸 씻고 양치를 반복하고 깨끗해졌는지 엄마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하고 자기 전에 혹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까봐 걱정이 돼서 문을 계속 확인을 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서랍에서 날카로운 걸 찾아서 찌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 전에 서랍을 계속 확인해서 날카로운 걸 다 치워 넣어야 되고 이런 강박적인 행동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혹시 침대에 어떤 오염된 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게 있는지 여러 번 확인을 한 뒤에 잘 수 있었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불안하고 긴장을 잘 하는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죠. 분리불안처럼 엄마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아이도 어릴 때부터 그런 반응을 보였고 엄마에 대한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혹시라도 엄마가 다칠지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날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걱정을 하다 못해서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엄마가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 강박과 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치료를 하기 위해 내원하는 아이들 중에 이런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엄마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고 엄마한테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내가 너무 힘든데 엄마가 없어지면 내가 힘들지 않아지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심리 중에 하나로, 그런 방어 기제로 엄마가 사라지면 좋겠다,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쑥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겁이 많고 착한 아이들인데 이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강박적인 사고는 자기가 조절하기 힘들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엄마를 다치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많이 불안해하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정신과 약, 항불안제도 같이 복용을 시켰는데 그래도 큰 차이가 없었고 찾다가 저희 한의원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각이 아주 민감한 편이었는데요. 청각이나 후각, 촉각,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이 다 예민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처럼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하고 강박이 심한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몸 감각이 민감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이도 그랬고, 청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장소에 가면 많이 불편해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시끄러운 장소 돌아다니고 오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고, 후각에 민감하니까 냄새가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음식을 거부하고, 그래서 편식이 심한 그런 패턴을 보였고, 촉감에도 민감해서 아주 어릴 때는 손에 닿는 거, 발에 닿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싫어했고, 지금은 목이 졸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못 참아서 카라티나 폴로티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옷도 헐렁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감각적으로 많이 민감한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비염 증상도 있어서 1년 내내 증상이 있는데 환절기 때 좀 심해지는 패턴이었고, 비염이 있는 애들이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삼출성 중이염이 반복됐는데 크면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이의 신체적인 특징들을 보면 식욕이 좀 적은 편이고, 아까 감각이 민감하다 보니까 편식을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그나마 식욕이 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빌리파이도 그렇고 리스페리돈도 그렇고 이 약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폭식증이 있거든요. 이 아이는 원래 식욕이 적은 아이이다 보니까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오히려 식욕이 조금 더 늘어서 엄마는 이거는 좀 더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당연히 이렇게 예민하고 긴장을 잘 하는 아이가 소화가 너무 편할 리는 없겠죠. 긴장을 잘하고 하도 긴장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 배가 아프다,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변 소변은 크게 불편한 건 없고요. 수면은 어릴 때도 수면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깨서 막 울기도 하고 잠드는 것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아기 때는 통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원래도 수면이 어려웠는데 점점 불안이 심해지면서 강박적인 행동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쉽게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자기 전에 막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잠드는 게 너무 어려웠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가 수면 시간이 많진 않겠죠. 늦게 잠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면 시간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감기에도 잘 걸리고 손발이 많이 찼던 편인데, 긴장을 잘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아이들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 근육 긴장도 많이 생기고 몸을 쓰는 것이 좀 둔하고 몸치 같은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처럼 이렇게 예민하고 긴장을 잘하는 아이들이 몸이 조금 뻣뻣하고 몸치 같은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힘을 주지 않아도 될 그런 부위에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몸 쓰는 게 원활하지 않고 조금 둔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몸살기도 잘 생기고 근육통이나 성장통,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내원을 해서 여러 가지 진찰을 해본 결과 이 아이는 명확하게 불안하고 긴장,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불안하고 긴장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뇌신경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틱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인데, 이 아이는 왜 불안하고 긴장이 심할까요? 타고난 성향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의 불안과 긴장의 출발은 신체적인 예민함입니다.
타고나기를 감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걱정하고 심리적으로도 민감해지고 이런 패턴으로 가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도 분명히 긴장을 잘하고 불안도가 높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학업적인 스트레스나 직업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예민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타고나는 신체적인 예민함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예민해지는 아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우리는 불편해하지 않을 자극도 이 아이들은 불편하게 느끼고 심하면 통증, 고통으로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감각은 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가 없죠. 갑자기 누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갑자기 냄새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긴장하고 미리 걱정하고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불안을 조절해주기 위해서는 한의원에서는 양약처럼 뇌의 흥분을 떨어뜨려서 긴장을 줄여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신체적으로 예민하고 불안하고 감각이 많이 민감한 것들 이런 것들을 편하게 만들어서 아이 스스로 진정할 수 있도록 아이 스스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쪽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의 틱의 원인은 불안, 긴장이고 플러스 신체적인 예민함 때문에 뇌신경의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약치료는 신체적인 긴장을 개선해주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한 것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면서 뇌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약을 처방했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는 처음부터 쭉 계속 동일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종료했고 예후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아이입니다. 2달 정도 치료를 했을 때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처음 한 일주일 동안은 틱이 오히려 너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를 해보면 좋아지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틱이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뇌의 변화가 분명히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긴장이 풀리건 아니면 너무 다운되어 있는 아이는 활성화가 되던 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틱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분명히 아이의 신체적으로는 조금씩 편해지고 있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보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심해졌다가 그 뒤부터 점점 줄기 시작했고 2달 정도 지나서는 처음에 비해서 약 4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도 약하게 나타나고 자주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줄었죠. 이전에는 틱 증상을 보였다면 2달 정도 지났을 때는 한 2-3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불안하고 긴장 이게 이제 해결돼야 되겠죠. 이게 원인이고 핵심이니까. 불안, 긴장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서 강박적인 행동을 아직까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참을 수 있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자기 전에도 긴장이 되는데 엄마가 위험한 거 없어 괜찮아 라고 하면 자기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참아볼게 이런 정도까지 조금 좋아졌던 그런 아이였고요. 원래 이제 강박증이나 강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치료가 훨씬 더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반응을 조금 빨리 했던 편입니다. 이런 불안과 강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잠드는 것이 조금씩 편해졌고 이때 엄마가 항불안제와 틱 양약을 임의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아 이거 먹여도 똑같고 증상이 계속되는데 굳이 먹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임의로 끊어버렸는데 보통 이런 정신과 약은 확 끊어버리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줄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이 아이는 확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잘 조절이 됐습니다.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틱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해서는 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다시 또 생깁니다. 특정 상황이라는 것은 뇌가 흥분할 때이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할 때 그때도 당연히 뇌가 흥분되겠죠. 그래서 틱이 더 생기기도 하고 뇌를 자극하는 영상, 유튜브 이런 걸 볼 때도 당연히 흥분하게 되니까 틱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는 숙제를 하거나 특히 내가 어려운 문제나 잘 모르는 거를 할 때 당연히 틱이 더 생깁니다. 동일한 원리로 내가 너무 즐거울 때, 너무 재밌을 때도 틱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도 뇌가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틱이 지금은 진정이 돼 있지만 완전히 치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뇌가 흥분했을 때는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엄마한테 크게 혼나고 나서는 한동안 확 심하게 보였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보였고, 이때쯤부터는 강박적인 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까지 빨리 좋아지는 아이들이 드뭅니다. 강박적인 행동은. 이 아이는 나타난 지 뭐 그렇게 얼마 오래되지 않아서 빨리빨리 좋아졌던 그런 패턴이었고, 이렇게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런 아이들이 당연히 남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전에는 학교를 가면 자기가 틱 행동을 하고 소리도 내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남들 수업을 방해할까봐 눈치도 보고 걱정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행동이 안 나타나니까 학교에서 눈치 보는 일들이 많이 줄었죠.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몸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비염 증상도 좀 덜해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를 했을 때는 모든 게 개선된 상태가 잘 유지가 됐고, 틱은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뇌가 흥분하더라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긴장하고 불안한 것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고, 강박적인 행동들은 다 사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민하고 긴장을 잘하는 아이들이 치료한다고 해서 너무 대범한 아이가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긴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성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오래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너무 대범해지고 뭐 덜렁거리고 이렇게 바뀌진 않거든요. 타고난 성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병적으로 긴장하고 뭐 강박증이 생길 정도까지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은 치료로 완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불안, 긴장이 많이 사라지고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괜찮아지고 비염도 좋아지다 보니까 키도 이제 많이 크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성장통도 많이 보이거든요. 한약 치료를 할 때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성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 키도 잘 큽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키도 많이 큰 상태였고요. 다행히 모든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치료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처럼 만성 틱이나 뚜렛을 가진 경우에는 단지 틱만 있는 경우보다 다른 신경 증상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흔한 게 ADHD이고요. 특히나 남자애들은 뚜렛이 있는 아이들이 ADHD와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박증이라고 할 정도, 병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강박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이도 상당히 많고, 불안, 긴장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는 아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 긴장과 반대로 어떤 공격적인 행동과 감정이 조절 안 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죠. 이런 여러 신경 증상들은 뭐 두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ADHD도 있고 불안장애도 있는데 T까지 같이 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총합이 100%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신경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 때 양방에서는 치료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DHD와 틱이 같이 오게 되면 ADHD를 치료하는 각성제를 복용하면 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틱을 진정하는 리스페리돈이나 아빌리파이 같은 뇌를 진정시키는 약을 복용하면 당연히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전증과 틱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틱은 빼놓고 뇌전증만 치료하기도 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방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 때 치료가 상당히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한의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틱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신경 증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틱은 뇌신경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른 신경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신경 증상 때문에 뇌신경의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틱이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선행되는 신경 증상이 사라지면 뇌신경의 불균형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틱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ADHD와 틱이 같이 있는 아이들은 ADHD가 좋아지면 뇌신경의 불균형이 사라지고 틱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양방에서는 ADHD를 치료해줄 때 각성을 시키잖아요. 한의원에서는 뇌를 잘 키워주는 쪽으로 접근을 하니까 ADHD를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틱이 더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ADHD가 좋아지면 틱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ADHD가 좋아지면 틱은 사라지게 되는데 각성을 시켜주면 틱이 심해지는 것이거든요. 한의원에서는 뇌를 키워주는 쪽이니까 틱이 심해지는 부작용 없이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신경 증상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뇌 발달을 방해하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조절해줘야만 선행되는 신경 증상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틱도 사라집니다. 바꿔 말하면 한의원에서 치료할 때는 몸 상태, 신체 증상을 고려하고 어떤 신경 증상들이 선행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같이 조절해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도 사라지고 선행하는 ADHD 같은 것도 사라지고 몸도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처럼 불안하고 강박증까지 오는 그런 아이들은 틱이 상당히 같이 잘 옵니다. 틱은 뇌신경이 각성되고 뇌가 흥분하면 더 많이 생기죠. 불안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항상 뇌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죠. 스위치가 잘 안 꺼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틱이 더 쉽게 생기는 거죠. 이 아이처럼 감각적으로 많이 민감한 아이들이 많죠. 불안한 아이들은. 틱은 잘 아시다시피 틱이 생기기 이전에 느껴지는 이상한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틱이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았어. 어깨가 불편해서 돌려야 돼.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감각이 먼저 선행되는 거죠. 이렇게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당연히 이런 이상한 감각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불안하고 예민한 아이들은 틱이 훨씬 더 잘 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아이들은 왜 불안하고 왜 긴장을 잘하는지 그게 중요한데 대부분 신체적으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아이처럼 감각적으로 예민해서 많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불안해지는 그런 아이도 있고 그게 아니면 소화기 기능의 이상이 명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변이 좋지 않은 아이들, 변비가 심하거나 가스가 많이 차거나 아니면 반대로 설사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장 기능과 뇌 상태, 장 기능과 이런 심리 이것은 서로 연관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소화기 문제가 있는 아이들 중에 불안도가 많이 높고 결과적으로 틱까지 생기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하자면 이 아이들은 불안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몸 상태 이 나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의 문제가 개선돼야 되고 그래야만 과도한 긴장과 불안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틱도 사라지는 것이죠. 틱을 치료하는 양약들은 어떤 식이냐면 이 아이가 복용할 리스페리돈이나 아니면 아빌리파이 같은 약들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 약들은 뇌의 흥분도를 떨어뜨리는 약들이거든요. 틱은 뇌의 특정 부위가 너무 과도하게 흥분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특히 뇌의 운동 조절 회로가 너무 과도하게 흥분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방에서는 이런 흥분도를 떨어뜨려서 틱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약을 씁니다. 이런 약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 통계를 보면 이것은 연구 결과들을 제가 종합을 한 건데 틱 개선율,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닌 틱 개선율이 100%가 아닙니다. 30에서 60% 정도 개선이 되고, 즉 이전보다 조금 줄어든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한 약을 중단했을 때 다시 재발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죠. 이 약들은 틱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단지 증상만 억제해 주는 거죠. 양방의 치료 개념은 증상을 억제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의 뇌가 성장하면 자연히 사라질 수 있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어주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의 뇌에 불균형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운동 조절 회로가 과도하게 흥분하고 아무 이유 없이 불균형 상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을 복용해서 뇌의 흥분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뇌 불균형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을 끊었을 때 쉽게 재발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약을 복용해서 조금 편해지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왜 우리 아이는 뇌신경의 불균형 상태가 오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쉽게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양약을 복용해서 조절이 잘 되는 아이라면, 아니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증상이 조금씩 줄고 있는 아이라면 그 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약을 복용해도 조절이 되지 않거나 약을 끊으니까 쉽게 재발이 되거나 이 아이처럼 다른 신경 증상이 같이 나타나서 약을 복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한의원으로 꼭 내원하셔서 우리 아이의 어떤 신체적인 약점, 몸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다른 신경 증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틱이 생기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개선해주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틱은 아무리 오래된 틱이라고 하더라도 불치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치료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한 번 더 적절한 치료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아이에 대한 궁금한 거나 아니면 틱장에 대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